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믿었지만 그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김나영입니다. 올해 32살이고 남편 정우현과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강남은 언제나 바쁘고 활기찬 곳이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소란스러움이 서울 생활의 일부로 느껴집니다. 출퇴근 시간의 버스 경적 소리부터 거리의 포장마차에서 흘러나오는 따끈따끈한 떡볶이 냄새까지 서울의 바쁜 일상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남편 우현은 작은 IT 회사에서 일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보통의 기준으로는 튀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겐 세상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의 차분한 성격, 하루를 마치고 집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다정한 태도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항상 느끼게 합니다. 우현과 저는 7년 전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한 가을이었고 저는 창가 자리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현은 제 친구의 친구로 그 자리에 왔었는데 저를 보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시 제가 난로 스위치를 찾느라 애쓰던 모습을 보고 도와주겠다고 다가왔죠. 우리의 첫 대화는 단순히 날씨 이야기에 그쳤지만 그의 온화한 눈빛이 인상 깊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강남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도 가까운 점이 매력적이었죠. 지금 사는 아파트는 크지 않습니다. 60평방미터 정도 되는 곳인데 아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거실과 부엌은 하나로 연결된 구조이고 주말이면 우리는 주로 그곳에서 함께 영화를 보곤 합니다. 발코니에는 제가 키우는 노란 국화와 로즈마리 화분이 있습니다. 우현은 고향인 광주를 떠올리게 한다며 로즈마리를 특히 좋아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은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마련이고 가끔 우현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나 삼겹살 같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신혼 때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는 못하지만 우현은 매일 밤 최소한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저와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아침마다 출근할 때면 창가에서 손을 흔들며 저를 배웅해주는 우현의 모습이 익숙합니다. 그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습니다. 가끔씩 제 가방 속에 작은 쪽지를 몰래 넣어두기도 합니다. 나영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혹은 사랑해 같은 그의 짧은 글권은 추운 서울 겨울에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평화로운 물결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이 평온을 깨뜨릴 수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불어온 차가운 봄바람처럼 이지은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이지은 씨를 만난 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우현이 다니던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병원은 그리 크지 않았고 직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익힐 정도로 아늑한 곳이었죠. 우현은 몇 주 전부터 허리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곤 했습니다.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진료 시간이 끝난 후 약국에서 약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복도 끝에서 우현을 바라보며 갑작스레 울음을 터뜨리는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지은 씨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날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슬픔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저 지나치기로 했습니다. 우현 역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고
저는 그날 일어난 일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현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고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평소와 달리 퇴근 후 집에 바로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이유를 물으면 일이 좀 많아서 가며 대충 넘어가곤 했습니다. 우현의 휴대폰에도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잠금 패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별것 아닌 일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다시 이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 도중 저는 그녀가 우현을 알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냥 병원에서 몇 번 뵀어요 라며 간단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감과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저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그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우현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밤마다 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지은 씨와 관련된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에서 그녀의 얼굴과 우현의 미묘한 변화가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평온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현 앞으로 광주에서 보낸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날이었고 저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섰을 때 식탁 위에 놓인 그 소포를 발견했습니다. 우현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그 소포를 들여다보며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소포는 검은색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고 발신인 정보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광주라는 도장이 찍힌 주소만이 유일한 힌트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그 자리에서 소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함께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우현과 낯선 여성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환히 웃고 있었고 사진의 배경은 오래된 한옥처럼 보였습니다. 낯선 여성은 어딘가 익숙한 듯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 잊지 마세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약속? 왜 이런 수포가 지금 도착한 걸까요? 우현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사진과 메모지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는 수포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우현은 눈을 피하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옛날 친구야. 어린 시절에 광주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 그러나 그의 설명은 저를 납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인데 이런 사진을 보내고 약속을 잊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나영아, 별일 아니야. 정말이야. 옛날 일일 뿐이야. 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과 우현의 표정, 그리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히 옛날 친구라면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걸까요? 왜 우현은 그토록 불편해 보였을까요? 다음 날 저는 우현 몰래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분명 낯설지만 어딘가 이지은 씨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추측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수포에 적혀있던 주소를 단서로 삼아 광주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현의 과거와 관련된 무언가가 반드시 그곳에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우현과 함께 그의 고향인 광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댁 식구들과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가지려는 계획이었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그 수포와 사진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광주에 도착하자 오래된 한옥 집 앞에서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하고 친근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속으로 계속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어머니는 우현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참 사고를 많이 쳤지. 그러다가 손가락도 다치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대화에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손가락은 어떻게 다쳤나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답했습니다. 아, 그때 철공소에서 일하다가 다쳤지. 그 일이 있은 후로 더 조심하게 됐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우현의 표정을 살펴보니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의 집 근처를 산책하던 중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반갑게 맞으며 예전에 우현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현이가 참 말 잘 듣는 애였는데 고생도 많이 했지. 그때 결혼 문제 때문에 집에서 난리가 났던 거 기억나네. 결혼 문제라는 말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결혼 문제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우현이가 예전에 중매 결혼 얘기가 있었어. 상대는 꽤 부잣집 딸이었는데 우현이가 끝까지 반대했지. 결국 그 집안 사람들 몰래 도망치다 사고가 난 거야. 그때 손가락을 잃었지 아마.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지만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우현의 과거는 단순히 작은 사고나 실패로 점철된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숨겨진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우현에게 이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보, 아주머니가 당신에 대해 얘기해 주셨어. 결혼 문제 때문이었다면서? 정말이야? 우현은 그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한참 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정말 다 지난 일이야. 이제는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지만 그의 과거와 그 사진 속 여인, 그리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현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저에게 말하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광주에서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난 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우현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회피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지은 씨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동안의 의문과 불안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이지은 씨,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저랑 솔직하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앉은 자리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우현 씨와 어떤 관계였던 건가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현 씨의 약혼녀였어요. 오래전 일이죠. 그땐 우현 씨 가족이 저희 결혼을 반대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약혼녀였다고요? 이지은 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의 가족은 제가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제 집안이 그리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그들은 결혼을 강제로 깨버렸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현 씨는 저와 함께 도망치자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약속한 날 그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였고 그의 소식은 끊겼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광주에서 들었던 사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현이 도망치려다 다쳤다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는 왜 이지은 씨를 남겨두고 사라졌던 걸까요? 그가 사라진 후 저는 병원 일을 하며 겨우 삶을 이어갔어요. 이지은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약속과 그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저를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그를 다시 봤을 때 감정이 복잡했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현이 제게 말하지 않은 과거의 진실은 생각보다 더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관계를 숨긴 것이 아니라 그 관계로 인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지은 씨의 눈물과 그녀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현을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저에게 숨긴 진실의 무게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우현과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현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왜 그것을 나에게 숨겼는지.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현과 깊은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이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의 침묵과 회피가 이해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과거와 가족이 얽힌 이야기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를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서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그는 깔끔한 양복 차림에 묘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영 씨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가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믿기 어려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우현이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 우현은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선 이 남자는 그의 말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담아내서 말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숨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영 씨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왔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때 꽤 부유했습니다. 광주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집안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정치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우현을 부잣집 딸과 결혼시키는 거였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그래서 우현 씨가 그렇게 큰 상처를 입었던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현은 그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 도망쳤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는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고
우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결혼이 얼마나 많은 거짓과 비밀로 둘러싸여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현은 단순히 과거를 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가족의 압박을 모두 저에게 감춘 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와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영 씨는 우현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너무 늦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우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가족이 그에게 강요했던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상처는 그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왔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저와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게서 그의 고통을 숨기고 그와 저의 결혼은 사실의 일부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의 앞에 앉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현 씨,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말아 주세요. 당신의 과거, 가족,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겪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제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나영아. 모든 것을 말할게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우현의 고백은 저에게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실을 인정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것이 제가 느끼는 배신감을 덜어주진 않았습니다. 나영아, 정말 미안해. 모든 걸 말하지 못했던 건 너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 너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긴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상처받아 있었고 그의 말은 제게 충분히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현 씨, 내가 당신을 믿고 사랑했던 만큼 당신도 나에게 솔직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걸 숨기고 있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말할 용기가 없었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게 오히려 더 큰 실수였어. 그 순간 저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제가 스스로를 되찾기 위해 잠시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현 씨,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이 모든 걸 소화하고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요. 지금 당장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제 결정을 존중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어. 나영아, 내가 이기적이었던 걸 정말 미안해. 너를 위해서라도 기다릴게.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인천에 계신 어머니는 제가 문을 두드리자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영아, 웬일이니? 무슨 일이 있었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지만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요, 엄마. 몇 가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고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친정집에서의 생활은 오랜만이었지만 어릴 적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에서의 삶은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강남의 빠르고 복잡한 생활과 달리 이곳은 한적하고 조용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자세히 묻지 않으셨지만 조용히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현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가 제게 준 상처와 불신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앞으로 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 보낸 몇 주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을 얻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우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인천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1년이 되던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우현과 떨어져 있는 동안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현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고, 그가 과거를 마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저를 조금씩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현은 강남의 아파트를 팔았고 그 돈으로 과거에 지은 빚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지은 씨에게 갚아야 할 빚을 모두 해결했다는 사실은 그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광주에 있는 오래된 가족의 집을 다시 매입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연락을 피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의 변화를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를 만나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현을 다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려면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광주에 도착하자 그는 마을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영아, 와줘서 고마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필요했어.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는 대화를 강요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그와 함께 걷는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과 새로 칠해진 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 많이 바뀌었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을 다시 살리는 게 내 목표였어. 과거를 숨기거나 도망치기보다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마당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의 지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난 후 느꼈던 공허함과 자신의 실수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어. 그리고 너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현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가야 해요. 모든 것을 솔직히 공유하고 서로에게 믿음을 쌓아가야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나영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이번에는 정말로 노력할게. 그 순간 저는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출발선에 섰음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수를 인정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믿고 사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광주의 맑은 하늘 아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함께 나아가기로 한 결심만은 분명했습니다.